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마켓 시그널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나스닥의 강세 돋보였습니다. 이후에 장 마감 후에 나온 기업 실적은 좀 부진했습니다. 일제히 기술주였는데요. 그런데 지금 나스닥 S&P 500 선물 같은 경우는 또 흐름이 괜찮습니다. 1에서 2% 선물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을까요? 자, 일단 일주일 동안 시장 금요일 아침이니까요. 일주일 동안 시장 움직인 부분들,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증시는 중화권 증시가 춘절 연휴가 끝나고 다시 개장을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나라로 집중되던 외국인들 수급이 분산되는 그런 요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코스피 시장은 좀 음선을 뽑으면서 애써서 지난주 금요일 날 애써서 돌파한 241 이평선을 붕괴시키는 모습이었고요. 화요일 시장은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이 완전히 좀 디커플링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강하게 하락한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121 이평선의 양호한 지지를 보여준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 수급, 역시 마찬가지로 수급 상황의 우위로 이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상당히 좀 강한 전날도 플러스였지만, 수요일 날도 이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강한 그런 상승 탄력을 보여줬고요. 목요일 시장 마찬가지였었죠. 어제 시장은 양시장 모두 상승하긴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코스피 시장은 아침에 갭으로 241평선을 뚫고 시작해서 그거를 탈환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또 양선을 뽑으면서 그렇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코스피 시장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전주 대비해서 0.61% 정도 하락한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3.15%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수급 관련되는 부분들 그리고 중소형주들 이런 쪽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고를 좀 해드렸는데요. 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진 그런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시장하고 미국 시장에도 강한 영향을 미친 그 연준 통화정책회의 관련되는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성명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연준 성명서에 처음으로 인플레가 약간 둔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이 부분이 좀 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자, 파월 의장의 주요 발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파월 의장은 처음에는 살짝 매적인 그런 뉘앙스를 보였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비둘기적인 그런 얘기를 했죠. 처음에는 아직까지 금리가 제약적인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번 정도 추가 인상을 논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장중에 살짝 이렇게 좀 마이너스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금리 수준이 정해진 바가 없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모든 건 향후에 나올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살짝 좀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그러고 난 다음이 점점 이 비둘기적으로 바뀌었는데요. 자, 이 시장이 원하던 그런 얘기를 해준 겁니다. 심각한 경기 침체 없이 2%대 물가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모두가 조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거 금리 물가야 잡겠지만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거였는데 이런 걱정을 조금 좀 덜어주는 그런 발언을 파월 의장이 했죠. 물론 결과야 나중에 좀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요. 자, 그리고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디스플레이션이라는 인플레이션을 사용했는데요. 어제 그 연설에서 한 15번 정도나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런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에 긍정적이었고요. 자, 가장 좀 긍정적이었던 부분들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게 이거 좀 주가가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면 연준이 그것 때문에라도
더 매파적인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이었는데요. 기자가 최근에 주식시장 상승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냐라는 질문에 단기적인 주식시장의 상승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시장의 훈풍을 불어넣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파월 의장이 상당히 비둘기적인 그런 성향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거는 미국 의회에서 보낸 서한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 파월 의장은 발언 수위를 조절을 하고 좀 비둘기적인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정치권의 압력에 유독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과거에 자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정치권의 눈치를 좀 본다라는 얘기인데, 정치권에서는 너무 많이 이렇게 긴축을 하는 거, 매파적인 부분들을 원치 않기 때문에 향후에도 파월 의장의 발언에는 좀 수위가 조절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연준에 보냈던 서한이 아무래도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주셨는데요. 예상보다 덜 매파적인 수준보다도 또 생각외로 비둘기파적이었다라고 분석을 하실 정도로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연착륙에 대한 언급, 디스플레이션, 또 시장의 상승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발언 주목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장은 중화권 증시 개장 이후에 좀 주춤한 모습, 저항을 느끼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인 시장 동향과 함께 파생 시장 동향까지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 아직일까요? 네, 일단 미국 시장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요. 다우지수가 하락한 거는 지수 산정 방식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다우지수는 시가총액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3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30종목에 종가를 다 더합니다. 그래서 나누기 30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오래된 지수 산정 방식이기 때문에 뭐 최근 트렌드를 반영을 하진 못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우가 마이너스 난 거는 그런 부분들 때문이고, 살펴보게 되면 상승 하락 종목 수가 각 15종목씩 정확히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준 건 메타의 매출과 실적 전망, 그리고 자사주 매입, 뭐 이런 부분들이 기술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자, 뭐 어제 아침에 끝난 미국 연준 통화정책회의에서 긍정적인 내용들, 이런 걸로 인해서 S&P 500 기준으로 주요 저항선을 모두 다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S&P 500 기준으로 보면 다음 저항선은 작년 8월 달 정도에 기록한 한 4,300포인트 정도 근처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스피 시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242평선 탈환에 실패를 했는데요. 조금 특이한 수급은 어제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레버리지하고 곧버스를 모두 매도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 레버리지가 매도 7위, 그 다음에 곧버스가 매도 8위에 랭크돼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한 발짝 좀 떨어져 나와서 시장을 조금 관망해 보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포함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스피 시장 대비해 갖고 지금 이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대비해서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42평선에서 최근에 벌써 두 번의 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만 주봉상 240주평선은 상향 돌파를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41이평선 그리고 전고점 60주 이평선 이런 부분들이 위에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저항선이 많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승 시의 거래대금이 하락 시의 거래대금보다 적은 거죠. 음선이 났을 때 거래대금이 많다라는 것도 좀 부담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은 기술적으로는 최소한 오늘 241 이평선 바로 위에 있는 2472포인트인데요. 종가 기준으로 이거는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아까 살펴봤듯이 압도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입된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시 매수가 탄력 강화의 주요 원인이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 코스닥 시장 241 이평선까지는 특별한 저항선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 급락만 없다라면 코스닥 시장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파생시장을 살펴보게 되면 어제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은 굉장히 좀 강하게 순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800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요. 자, 비록 매도 규모는 컸지만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외국인들 선물시장에서 매수 들어온 거 이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다라는 판단이고요. 자, 아직까지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방향성은 잡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 코스피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겹겹 있는 저항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대규모 순매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옵션 시장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옵션 시장은 지난주 후반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 콜 매도가 조금 신경이 쓰였었는데요. 어저께는 콜 옵션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누적 포지션은 양 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옵션 시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저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틀 연속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특이점으로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의 레버리지 굿버스,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쪽을 모두 베팅하는 쪽을 모두 매도했다는 점에서 관망에 대한 그 심리를 읽을 수 있다고 보셨고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좀 가볍기 때문에 코스피에 급락이 없다면 또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점 주목해 주셨는데요. 모멘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밤 미국의 나스닥 흐름은 좋았지만 장마감 이후에 또 이런 그 기술주들이 대거 실적을 좀 부진하게 발표를 하면서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0.8%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요 이슈 일정 영향력 점검해 주시죠. 네, 지금 오늘 아침에 가장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들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볼 수 있겠죠. 자, 뭐 애플, 아마존, 그다음 알파벳 같은 굵직한 기업들이 전부 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애플의 경우에는 매출하고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아마존의 경우는 매출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위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하지만 EPS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경우도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요. 매출과 EPS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주 시간의 거래에서 3%에서 5%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실시간 기준으로 나스닥 선물이 한 158포인트 정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요. 약 1.24%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요거는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나스닥 선물에 영향을 줄 거고, 이 부분은 미국 증시에 좋았던 부분들,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상쇄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녁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되죠. 자, 연준에서 최근에 이 고용지표에 많이 신경을 쓰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연준의 정책들 뭐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이제 좀 비둘기적으로 돌아선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시장은 경기 침체 여부, 이런 쪽으로 관심이 옮겨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지금 이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물론 비농업 일자리,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요. 시간당 임금, 이 부분을 좀 연준에서 강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전달에는 4.6% 정도가 상승했는데요. 지금 이번 달에는, 전년 동기 비해 갖고 4.3% 정도 상승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당 임금도 하락 추세를 이렇게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조금 낮게 예측해보는 그런 이유는 얼마 전에 발표된 고용비용이라는 게 인건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시간당 임금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지금 오늘 저녁에 발표될 고용지표의 각 항목이 예상치를 아주 크게 이렇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라면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용 같은 경우는 일단 임금 고용 이런 것들 하락 추세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큰 영향은 없다고 보셨고요. 지금 뭐 미국장의 강세 이런 것들이 시간의 거래에서의 기술주의 실적 부진으로 좀 상쇄될 수 있다는 점 알아봤습니다.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을 통해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피 저항선을 숫자로 한번 살펴보면요. 2472포인트에 242평선이 걸려 있고요. 2500포인트에 전고점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2530포인트에 주봉상 60주 이평선이 걸려 있고요. 또 2550포인트에도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수의 저항선이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반면에 이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241 이평선이 위치한 790포인트 정도 그 근처까지는 특별한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오늘 이 코스피 200, 코스피 지수가 241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지금 현재 2472포인트 정도에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또다시 오늘 음선을 그리면서 이 부분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 이 조정에 대한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수급이나 뭐 상황, 차트 모두 다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유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 반도체 섹터의 좀 가격 바닥 징후가 좀 자주 관찰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실적 호전 중소형주들 이 관련되는 반도체 섹터에서 실적이 호전되고 주가가 좀 억울하게 이렇게 많이 빠진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만 빠진 종목들이 좀 다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뭐 관련주를 하나만 좀 꼽아보자면 이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이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요거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비디오 IP하고 VR 기기에 대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 라이센스 수입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은 기업이니까요. 자, 요런 쪽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잘 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실적 호전 대비해서 상승폭이 크지 않다고 보면서 칩셋 미디어에 대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마켓 시그널 이재필 전문가였습니다.